다다의 북카페 ASMR. 네, 다다의 북카페 오늘도 문을 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자, 오늘은요. 짜잔. 오늘은 고구마 라떼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기포 터지는 소리가 들리죠? 먹어볼까요? 되게 달다. 고구마도 씹혀요. 제가 항상 점심을 못 먹고 촬영을 하는데 고구마 라떼라서 약간 든든하네요. PD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되게 달아서 당 충전이 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읽어볼 책은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이라는 알무트 슈말레 리델이 지은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이라는 책인데요. 우울하거나 화가 났을 때 단 거 먹으면 좋잖아요. 단 게 땡기네요 오늘. 제가 오늘 이 책을 골라온 이유는 최근 들어서 저도 그렇고 제 주변 분들도 그렇고 화나는 일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갔는데 이 책이 신간에 있길래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책 간단하게 소개하는 작가의 메시지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너무너무 좋아서 이걸 읽고 바로 픽을 했죠, 제가. 화를 내도 될까 망설이고 화를 내봤자 무슨 소용일까 체념하고 화를 내면 상대방이 나를 미워할까 겁내고 분위기 망칠까봐 꾹꾹 화를 눌러두고 막상 화를 내놓고 죄책감에 시달리고 내 감정인데도 확신 못하고 불편해질까봐 제쳐두기만 하다니 참 우스운 일입니다. 화가 나면 화났다고 말하세요. 우울해하지 말고 이렇게. 근데 이게 이 글 전체가 다 제 자신인 거예요. 화 내도 될까? 막 걱정하고 망설이고 그래 내가 뭐 화 내봤자 무슨 소용일까? 이러면 약간 체념하고 내가 화내면 저 사람 나 미워하는 거 아니야? 막 내가 불이익을 받는 거 아니야? 걱정하고 겁내고 또 내가 이걸 약간 망치거나 분위기 싸게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냥 꾹꾹 눌러 담고 그렇고 또 막상 화를 내놓고도 맨날 후회하고 이게 그냥 저이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마지막에 이 말 내 감정인데도 내가 확신을 못하고 불편해질까 봐 내 감정을 그냥 제쳐뒀다고 참 우스운 일입니다. 화가 났다면 화났다고 말하세요. 우울해하지 말고. 이 말이 그냥 이 책을 다 읽지 않았는데도 이 뒤에 그냥 메시지 짧은 메시지 하나로도 위로가 되고 뭔가 깨닫는 게 있는 것 같아서 냉큼 집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어봤는데요. 앞부분에는 거의 이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분노, 화라는 게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거를 잘 표현해야 한다. 화라는 건 분노라는 건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약간 인정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첫 부분은. 그래서 오늘 제가 읽어볼 부분은요. 약간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페이지는 좀 뒤로 가셔서요. 213페이지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인간에게 분노는 자동차 휘발유와도 같다. 분노는 우리가 더 나은 장소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분노가 없다면 사람들은 난관에 맞설 수 있는 동기를 결코 지닐 수 없을 것이다. 분노는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추동하는 에너지다. 아룬 간디가 자신의 저서 분노 수업에서 인용한 조부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비폭력의 대명사이자 본보기로 널리 알려진 마하트마 간디가 대체 무엇 때문에 분노를 언급했을까? 같은 책에서 아룬 간디는 다른 한 문장을 인용한다. 분노는 선한 것이며 나는 끊임없이 분노할 것이다. 분노가 선하다는 말에는 이를 현명한 방식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가 깃들어 있다. 이렇게 약간 결론의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약간 깨닫는 게 있지 않으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내가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게 옳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인간에게 분노는 자동차 휘발유와도 같대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분노는 우리가 더 나은 장소로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독려한다. 분노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 난관에 맞설 수 있는 동기를 결코 지닐 수 없을 것이다. 분노는 정의와 불의가 무엇인지 구분하도록 추동하는 에너지다. 이렇게 저는 그래서 이 말을 듣고도 심지어 간디가 한 말, 비폭력의 대명사인 간디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약간 발상의 전환이었어요. 그래서 분노라는 게, 화라는 게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일단은 인정을 하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 좀 더 뒤에 넘어가 보면요. 분노의 근원 파헤치기라는 부분이 또 나와요. 읽어볼게요. 불교 승려자이자 영적 지도자로 알려진 틱낫 하는 분노를 포용하라고 이야기한다. 우리는 분노를 열렬히 수용하고 분노의 밑바탕에 무엇이 깔려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한다. 틱나탄에 따르면 분노는 우리가 이를 주의 깊게 관찰하고 돌보지 않을 때에만 파괴적으로 작용한다. 말하자면 주의 기울이기는 스트레스와 소외에 맞서는 데 효과적일 뿐 아니라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큰언니처럼 우리 분노에 빛을 비추고 독려하며 자유롭게 보살피고 마음으로 돌봐준다. 다시 말해 분노는 주의를 기울이고 수용해줘야 하는 존재다. 미약하고 모호한 분노든 구체적이고 강한 분노든 마찬가지다. 그 다음에는 무엇이 분노를 촉발했는지, 그 뒤에 숨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짓밟힌 가치는 무엇인지 파헤쳐야 한다. 여기도 보시면 일단은 분노를 어린 동생을 보살피는 것처럼 분노에 빛을 비춰주고 독려를 하면서 자유롭게 보살피고 마음으로 돌봐줘야 한다고 합니다. 분노, 화, 넌 나쁜 거야. 널 없애고 싶어. 외면하고 싶어. 피할래. 라고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어린 동생을 돌보는 언니처럼 왜 그런지 빛을 비추고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내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먼저 그 근본을 알아야 한다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게 분노를 좀 마주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에 무엇이 분노를 촉발을 했는지, 그 뒤에 숨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 그리고 나에게 짓밟힌 가치가 무엇인지 파헤쳐야 한다고 합니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는요, 사람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그리고 내 가치가 짓밟혔을 때 화가 나고 분노가 난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화가 정말 피하기만 하고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를 지키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고 내 가치가 짓밟혔기 때문에 나를 가치 있게 더 나를 아껴주고 내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나의 정말 에너지고 날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화와 분노가. 대신 그걸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책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어, 왜 그랬는지, 무엇이 나를 분노하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자세히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내가 피해당한 게 무엇인지도 자세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란 것처럼 나를 왜 화나게 했는지도 알고, 그리고 나의 어떤 것이 상처를 입었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 분노도 조절도 할 수 있겠고 해결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나면 분노는 우리 자신을 향한 연민과 이해로 바뀌고 최선의 경우 타인에 대한 이해심까지 품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넘어가 보면요. 이제 화를 좀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잘 컨트롤할 수 있을까가 나오는데 보시면 네, 238페이지입니다. 분노에 대한 책임지기 부분인데요. 내가 분노에 휩싸여서 누군가를 비판하면 상대방은 마치 꾸지람을 듣는 기분이 든다. 이럴 때 우리는 상대방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평가하면서 그에게 선입견을 품기도 한다. 그의 행동거지에 관해 이러쿵 저러쿵 하며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떠들어댄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약간 뜨끔했어요. 지금까지 내가 누군가에게 화를 낼 때 정말 전 이렇게 했거든요. 질책하고 비난하고 평가하고 지극히 개인적인 견해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떠들어대면서 그쵸. 그랬던 것 같아요. 이는 모두 너 메시지에 해당한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건 모두 네 탓이야 라는 암시도 어느 정도 숨어 있다. 그러나 이를테면 배우자에게 화가 난다고 해서 그가 내 분노에 책임을 지지는 않으며 그에게 죄가 있는 건 더더욱 아니다. 우리에게는 분노할 권리가 있다. 화가 치밀면 언제든 화를 낼 수 있다. 다만 그 분노가 누구 탓인가, 누가 분노를 유발했는가가 아니라 지금 이것은 누구의 문제인가가 중요하다. 상대방의 행동거지를 두고 흥분하는 건 내 문제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것도 다름 아닌 나 자신이다. 남부터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상대방의 행동거지 때문에 화가 나는 이유를 고민해 보는 것이 좋다. 우리의 욕구 중 어떤 부분이 충분히 인지되지 못했는가? 사람은 자신의 욕구에 스스로 책임을 진다. 우리는 이를 옹호하고 가능한 충족되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를 실천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신의 욕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가? 이를 위해 상대방을 힐난하고 강요하는 대신 무엇을 요청하고 바랄 수 있는가? 이러한 물음의 답을 찾으려면 현재 나의 욕구가 상대방에 의해 충족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한다. 그죠? 충족되지 않고 있으니까 화를 내겠죠. 그 다음에는 이를 포기하거나 미뤄둬도 괜찮은지 혹은 그래야만 하는 상황은 아닌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굳이 화를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내가 지금 그 상황을 사실을 파악을 해서 이 화를 좀 미뤄둘까? 혹은 좀 포기를 할까? 라는 판단도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욕구를 당장 충족하는 일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포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 근데 이 포기에 대한 스스로 책임을 진다, 포기를 책임진다, 이거는 포기했을 때 후회하지 않으라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냥 정말 내가 포기할 거면 깨끗하게 훌훌 그냥 포기하고 미련 갖지 말고 또 내 탓하지 말고 남 탓도 하지 말고 그렇게 책임을 스스로 짊어져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고요. 그래야 희생자 역할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욕구를 포기해야 함을 아쉬워하되 나와 상대방 양쪽 모두에게 적당한 다른 길이 있는지 살펴본다. 이는 단순한 양보가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로 스스로를 대하는 일이다. 쉽진 않지만 서로의 성장을 돕는 일이기도 하다.
모든 관계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능력을 확장할 것을 요구한다. 이때는 우리의 어른 자아가 나서야 한다. 배우자나 친구에게 분노를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생각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방식으로 분노를 내보여야 상대방이 완전히 압도당하고 충격을 받지 않을지 어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상대방이 당황할 정도로 확실하고 분명하게 분노를 표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숨 고를 여유 또한 줘야 한다. 그에게는 우리가 던진 말을 받아들이고 또 첫 충격을 극복할 시간이 필요하다. 와, 근데 이것도 되게 충격적이었습니다. 숨 고를 여유 또한 줘야 한다. 화를 낼 때. 상대방의 입장까지도 생각을 해야 한다고. 근데 화가 나면 그러기가 쉽지가 않죠. 분노에 차올랐는데 일단 내가 상처받은 그 마음이 너무 앞서는데 그 상황에서 남을 배려하고 남을 먼저 생각하는 게 그거는 약간 성인군자가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야 한다고 하네요. 네,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분노에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하고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처음부터 상대방의 즉각적인 대답이나 이해를 기대하는 태도는 부적절하다. 우리의 분노 및 그 배경이 어느 정도고 또 무엇이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어쨌든 그도 처음에는 무척이나 기가 꺾이고 당황할 것이다. 혹은 그 역시 분노하고 있을지 모른다. 이 모든 긴장감 역시 우리가 극복해야 할 난관이다. 나를 찾아오는 여성들은 흔히 상대방이 화난 반응을 보이거나 맞서거나 자리를 피해버리면 너무나 견디기 어렵다고 이야기한다. 어쨌거나 대다수는 그날 하루가 다 가기 전에 모든 게 다시 좋아지기를, 다시 말해 화해가 이뤄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분노가 강할 때는 빠른 해결책을 찾기 어려울 수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상대방과 단순히 거리를 두는 정도를 넘어서 일시적 헤어짐을 겪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다. 그러나 양 당사자 모두 이를 잘 견뎌야 한다. 네, 이렇게 책을 다 읽어보았습니다. 제가 읽은 부분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책의 어떻게 보면 총 결론이 분노는 당연한 것이다.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멀리하지 말고 가깝게 두고 인정하고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화를 잘 내보자. 그리고 화를 낼 때는 내가 정확하게 어떤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고 나의 어떤 가치가 짓밟혔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야 하고 그걸 상대방이 어떻게 했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만 그것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말로 세지 않고 더 다른 상처를 서로에게 줄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 또 그런 내 화와 분노를 상대방에게 표현할 때 상대방의 입장도 생각을 해서 상대방도 숨을 고를 수 있을 그런 시간을 여유를 주자. 이런 지금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나의 분노와 화와 이런 게 당장 서로의 갈등을 해결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잠깐 멈추고 떨어져 있을 필요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요. 나머진 다 생각 안 나지만 정말 딱 하나. 화가 나쁜 게 아니다. 자연스러운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걸 깨닫고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까지 약간 착한 사람병에 걸려서 직업적인 영향도 있겠지만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어도 하겠다고 해야 하고 울고 싶은데 웃어야 하고 그랬던 적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런 자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일들, 정말 나의 가치와 내 자존감이 짓밟히는 일에서도 그거를 내가 나를 무시했구나. 내가 나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거를 나를 사랑하고 아껴줘야 되는데 나는 나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지켜주고 위해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들면서 제가 되게 안쓰럽기도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가장 내 인생의 내 편은 내 인생에 정말 나를 지지할 수 있는 사람은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근데 그것이 그 하나의 방법이 화와 분노라면 어떻게 보면 근데 그 화와 분노가 불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불이 물론 과해지면 재난이지만 그게 적절히 쓰면 불은 없어서는 안 될 생존에 가장 필수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약도 그렇고요. 약도 과하게 쓰면 독이 되지만 적절하게 쓰면 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노와 화도 나에게 불과 약 같은 존재가 아닐까. 그래서 그것을 잘 파악하고 내 감정도 잘 파악하고 적절히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 우울하네요, 갑자기. 화와 화라, 화. 음.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 아, 내가 남에게 화날 일을 만들지 않는 게 베스트이지 않을까요? 네, 서로서로 둥글게 둥글게 삽시다. 조금만 남을 더 생각해서, 아, 이 일은 내가 당해도 싫겠구나. 그럼 남한테도 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남에게 하면 안 되겠다. 상처겠구나. 이렇게 좀 나만 챙기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도 함께 생각하면서, 네, 둥글게 둥글게 살아보아요. 고구마 라떼처럼 달달하게. 또 씹히네요. 배도 차고 좋습니다. 자, 오늘 다다의 북카페 계속 씹히네요. 맛있네요.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막 생각난 건데 저는 웬만하면 화를 안 내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화낼 때 불같이 화를 내요. 이것도 문제가 있네요. 너무 꾹꾹 이렇게 담아두는 것도 정말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말 조절하는 법을 네, 한번 연습을 해봐야겠네요. 여러분들도 좋은 화, 좋은 분노를 하면서 자신을 표현하면서 살길 바라겠습니다. 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남들이 나 싫어하고 미워하면 어때요? 나도 너 미워하는데. 약간 이런 마인드로 할 말은 하고 삽시다. 나를 지키며. 우리가 제일 소중하니까요. 이 세상에 나만큼 소중한 게 없으니까 그럽시다. 네. 피디님, 쓰담쓰담. 잘했어. 소중해. 오케이. 네. 자, 이렇게 다다의 북카페 오늘도 맛있는 고구마 라떼와 그리고 우울한 게 아니라 화가 났을 뿐이란 책을 만나봤습니다. 네. 우리 모두 우울하거나 화내지 말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러분. 안녕.